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이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여전히 목표물이 많이 남았다.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위기, 이 상황이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란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란의 핵 개발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전격적인 미국의 공습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요. 예. 트럼프는 이란과 평화협정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원래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가 않고 예. 계속 이란이 이제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어오지를 않았거든요. 네. 리야드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은 지금까지 중동에 개입했던 거 반성한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가능한 건데 결국은 트럼프의 지지층조차도 반대하는, 왜냐하면은 그 전쟁 끝내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예. 약속까지 해서 당선됐는데 지금 전쟁에 개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위험하고요. 예. 지금 트럼프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세 개 핵시설에 대해서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라고 했지만 예. 사실은 여기 빈집이었어 라고 이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표물이 많다. 그런데 만약에 이란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계속 공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됐고, 그러니까요. 지금 초대형 벙커버스터라는 예. GBU-57이라는 거 실전에 처음 사용했거든요. 이게 이제 제3차 세계대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 미군 기지가 현재 있고 약 4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된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란이 아직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간헐적으로 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전격적으로 좀 반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보복이 들어간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미군을 비롯해서 미국 자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면은 그대로 보복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원래 대외 분쟁 불기의 원칙을 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서는 자신이 세운 선을 넘어서 적극적인 전쟁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뒤에 네오콘과 이스라엘과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극우층들, 예. 전쟁을 지지하는 그 층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로부터 밀려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마가라고 하는 이제 트럼프 지지층에도 중동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적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또 중동의 늪에 빠지게 되고 이번 폭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단행하고 세계 석유 공급망 대혼란에 빠지고 미국 역시 피해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예. 전쟁이 결코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짓들이 벌어지네요. 야,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 당장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에게도 지금 피해가 직격탄으로 옵니다. 맞죠. 우리나라가 원유가 그쪽으로부터 67%, 그런다면서요. 68%를 들어온다는데 예, 예. 당장 석유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유, 참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 조금 코스피도 좀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정말 악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 할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요. 자, 어찌됐든 지금 중동에서 이제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혔던 미국의 이란 본토 공격이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현재 이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철권 통치를 이어온 것이 바로 하메네이이지 예. 않습니까? 네. 지난번 이스라엘 공습 때 좀 흔들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소국 이스라엘, 이란은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워요. 9천만 명이 넘습니다. 1억 7천만 명이더라고요. 정확한 인구수가 제가 네. 봐보니까 와 굉장합니다. 인구수도. 대국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소국 이스라엘과 상대하는 것과 이게 미국과 상대하는 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이제 1979년 수립된 소위 말씀드린 신정일치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지금 공이 지금 이란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미국의 추가 공격 여부는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제 당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추가 공격에 답변을 했거든요. 이란은 이 범죄, 미국의 공습에 전력으로 저항하고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메네이 체제의 존립을 건 선택을 할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확전에 일단 선 그었어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가 공습 계획이 없는데 그리고 정권 교체 계획이 없다라고 전달했다라고 해요. 따로. 그러면 하메네이가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있지 않은 한 신정일치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대체적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또 미국으로서도 이란이 권력 공백이 생긴다, 군부가 집권한다. 그러면 이제 안보나 비용 측면에서 하메네이가 계속 집권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사실. 예. 그런데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대미 노선을 온건하게 변경하고 대내적으로 문화 정책을 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과연 그게 실현할 가능성이 있느냐? 차라리 지금 하메네이가 이렇게 자진 사퇴하면서 새로 지도자 뽑고 이런 전망도 있긴 하지만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정말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더 강고한 이슬람의 율법을 강요하면서 권위적인 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문제는요 내부 민심이거든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의 경제난도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이란의 국내 총생산이 2012년 이후 45%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전에도 이란 내부에서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 파업하고 시위도 벌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공습이 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가 급기야 지금 대대적인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내부의 반정부 세력 완전히 확 얼어붙어 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란 정권은 뭐 하고 있냐? 이스라엘 첩자 색출한다면서 정권 반대파, 정치조직 인사 구금하고 그 시민 통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 중심의 신정 체제가 만약에 누가 암살한다든지 해서 무너지거나 사망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예.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강경파가 군부 중심의 새로운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란 내부에서는 인터넷도 끊어지고 대피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점, 학교, 공장 다 문 닫은 상황이고 마비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란의 핵 개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핵 개발에 들어갔습니까? 이란은요,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예. 평화적 원자력 개발을 추진했고 그게 미국과 유럽 협력 관계 잘 유지됐었거든요.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군요. 그럼요. 예.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했고 국제규범 따르고 그런데 79년 이란 혁명 이후 신정 체제가 들어서면서 반서방 노선으로 전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핵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예. 특히 이란이 1980년 9월부터 88년 8월까지 정말 지루하게 9년 동안 이라크와 전쟁을 겪으면서 아니다 이거 생존을 위해서는 핵이 있어야겠다. 자의적 억제력을 추구하겠다는 핵 기술에 대한 집착이 이때 본격화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지난 2015년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당시에 핵 합의를 하지 않았었나요? 했습니다. 예.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라늄 농축 제철에 제한받았고 IAEA 정기적으로 사찰하고 했어요. 예. 이게 잘 진행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일부 전문가 그리고 미국 공화당 보수 진영에서 이란 체제의 특성,
협정의 검증 한계 이러면서 회의적 입장 보이고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못 믿는다. 반대 입장 고수했죠. 이게 이러다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핵합의 탈퇴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다들 놀랐죠 그때. 예. 그러니까 오바마 시기의 외교 정책을 트럼프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판하면서 보다 강경한 비확산 정책이라고 하면서 핵 확산 여기를 탈퇴해버리니 이란으로서도 뿔나고 오바마도 화났겠죠. 이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비밀 핵문서 입수 발표라든지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 암살이니 이란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예. 중동 전체가 긴장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군요. 자, 오바마 행정부부터 트럼프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짚어주셨는데, 자, 아니요. 1기 때까지. 1기 때까지요. 자, 예, 그 이후에도 여전히 뭐 미국 정부는 이란 정권과 재협상을 좀 진행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조 바이든 행정부예요. 예. 외교적 해법을 다시 시도하고 핵합의 복원을 추진했죠. 이란도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혔어요. 왜냐하면 제재 받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예. 조 바이든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협의해야죠. 예. 아니면 전쟁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핵 농축도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외적 변수로 인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행정부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집권한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재집권합니까? 나는 전쟁 안 한다. 전쟁 끝낼 거다.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트럼프 전쟁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지지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핵 협상을 했어요.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합의가 많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오만을 통한 간접대가 진행 중이다. 라고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날 핵시설 나탄즈 여기로 엄청나게 때리면서 핵 과학자들 암살했죠. 위기 막 고조되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생존권과 지역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예방 조치라고 얘기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상황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맞나? 네타냐후 자기 전쟁 끝나면 자기 예. 쫓겨나니까 저거 미리 때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하메네이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이란 신정 체제 바꾸지 않으면 더 악화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하메네이 죽이지 못하고 뭐 핵시설 때리고 상황이 악화되고 오르무지에 봉쇄되고 더 악화되는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죠. 실제로 그렇다면 이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공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이 뭐 얘기할 때 뭐 폭탄 나탄즈 공격할 때 뭐 폭탄 연구하고 있었다 발표하고 뭐 얘기하는데 전쟁 쪽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군축협회 전문가는 이란을 폭격하던 13일 날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무기화를 앞두고 있던 명확하거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찝었어요. 미국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이란의 일부 핵 활동을 폭탄 개발에 적용할 수 있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주요 무기화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털시 게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말입니다. 털시 게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FBI, CIA 등 미국 정보 당국 16개를 통과하는 자리예요. 털시 게버드가. 지난 3월 달에 의회에 어떻게 보고했냐면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최고 수준이고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서는 전례 없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2003년에 중단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란과 재협상에 나섰다는 거죠. 그러다 막판에 이스라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어서 이렇게 폭격을 했는데 과연 누가
트럼프한테 곧바로 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 같아요라고 보고했는지 예. 이거 검증해봐야 됩니다. 와, 미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인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 설득해보죠. 기술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핵무기를 만든 건 없다. 그런 징후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파국에 어렵게 몰고 갈까요? 그 저희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이스라엘에서 먼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드론을 1년 전에 침투시켰다가 막 방공망 파괴시키고 공격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스라엘 핵 관련 기밀 문서를 이란이 훔쳐가서 성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란이 이제 도발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폭격을 해? 두 번째, 하마스에서 시작된 도미노 전략. 그러니까 하마스 치고 헤즈볼라 치고 이란의 팔다리를 잘랐으니까 이번에 이란의 머리 직접 겨냥하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속셈이 이고요. 예.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은 언급하지 않지만 네타냐후 국내 지지세 진짜 엉망이거든요. 전쟁에 지친 국민들이 네타냐후를 반대하지만 지금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네타냐후를 반대하기 어려운 게 이스라엘 국민의 입장이에요. 이걸 너무 네타냐후가 잘하니까 이스라엘 정복하고 다시 맹주로 이스라엘의 입지를 세워야 자기 신이 나중에 퇴임하더라도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네오콘이 붙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네오콘이 붙으면서 극우 전쟁 세력이 트럼프를 밀어버린 거죠.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군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강화하거나 또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좀 더 우리가 증거는 없습니다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트럼프가 리야드 연설 통해서 중동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니 네오콘으로서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거 반대하도록 만든 거죠 이게. 자, 그렇다면 끝으로 중동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오만은요 핵 협상 중재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미국의 폭탄 투하한 거에 대해서 불법적 침략이다 공식 성명을 통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오만이 굉장히 줏대가 있는 나라예요. 일단은 이란의 편을 좀 들어줬고요. 이라크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중동 국가들은 눈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팝콘을 들고 관망하는 자세다. 왜냐하면 시아파 맹주 이란의 팽창도 원하지 않고 영내 패권 국가 이스라엘 독주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이 서로의 힘을 빼주길 은근히 바라는 속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미국이 이란 핵시설까지 공격하니까 이건 자기들도 예상 못했던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기가 애매모호한 겁니다. 오만만 비판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전쟁은 반대해야죠. 아무리 최악의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란과의 사이도 나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또 한복판에 테헤란로도 있고요. 서울로도 있고. 그리고 중동에도 북한 노동자들 많이 가 있어요. 북한 노동자들도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또 경제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석유 문제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좀 평화롭게 좀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정말 이 자세한 내용, 궁금했던 내용들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